안녕하세요 여러분. 굿 위례 전공체육입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시험장에 가지 마오 39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거의 40번째 시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고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는 배드민턴을 좀 치고 왔는데요. 좀 발목을 좀 약간 삐끗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기 준비하실 때 무엇보다도 안전이 그리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항상 안전과 건강 스트레칭 꼭 해주시고요. 다치지 않는데 유념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사 문제고요. 2024학년도 A형 8번 문제인데요. 제가 어제 그 해설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나름대로의 그 스타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 스타일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공부에는 왕도가 없잖아요. 공부를 하시면 되고, 다만, 시간이 된다면, 그리고 틈틈이, 교과서, 전공서적을 꼭 읽어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체육사 문제를 푸실 때는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문제를 잘 읽으라고 하는 의미는 어느 시대를 묻고 있는지를 꼭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고대를 묻고 있는 건지, 중세를 묻고 있는 건지, 절대주의를 묻고 있는 건지, 근대, 현대가 있잖아요. 그 어느 시대를 묻고 있냐를 꼭 먼저 확인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되고, 체육사도 마찬가지로 교과서를 자주 읽어가지고 그러한 일련의 어떤 역사적 사건과 흐름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많은 단편적인 지식들을 파편적으로 암기해서 문제를 푸시려면 너무 힘듭니다. 따라서 책을 많이 읽으셔서 그 흐름을 캐치하신 후에 문제를 푸시는 게 중요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A에 해당하는 사고의 명칭을 가에 근거하여 쓰고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을 쓸 것. 여기 있는 문장 자체가 다 좋아요. 이 문장을 보게 되면은 지금 교과서에서는 보통 이제 영국이 먼저 나오고 이제 시간 관계상 영국이 먼저 나오죠. 영국이 먼저 나오고 영국의 체육과 스포츠, 그러고 나서 미국의 체육과 스포츠가 나오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미국에 대한 체육이 먼저 나왔어요. 볼게요. 미국의 학교 체육의 발달 과정에 대한 어떤 교사들 간의 대화입니다. 미국 체육진흥협회를 창립해 체육의 발달과 전문화를 꾀한 인물로 앤더슨, 히치콕, 서전트 등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들이 지향한 체육의 과학적 접근은 건강을 중시하는 사조와 어떠한 사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요. 당시 미국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였기에 건강을 중시하는 사조가 확산되었고, 학자들은 진화론과 관련된 이론들을 바탕으로 체육의 학문적 존립과 체육 활동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미국 체육에 대한 이야기고, 요 밑에 이제 영국 체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기억에 대한 사고는 생물학적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 생물학적 사고는 여러분들 1885년에서 한 1900년도 그때쯤이거든요. 미국 체육 발달 단계 상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885년에 앤더슨 박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미국 체육진흥협회가 그 창립하게 되고요. 거기서 건강을 중시하는 사조와 생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신체 단련에 관심을 두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생물학적 사고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제가 설명은 해놨는데 인간의 행동과 능력을 생명체의 신체적, 생리적 특성으로 설명하는 사고방식이라 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달리기를 잘 못해요. 그럼 달리기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환경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심리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뭐 신체적인 이유도 있을 건데 이 생물학적 사고란 어떤 거냐면 이 학생의 심폐지구력이 지금 약하구나. 그래서 달리기를 못하는구나. 중장거리를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중장거리나 장거리. 그렇기 때문에 이 심폐지구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여기 나왔던 이런 앤더슨, 히치콕, 서전트 등이 한 겁니다. 신체에 대한 단련에 아주 관심이 있었던 학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중시하는 사조, 그 다음에 생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런 미국 체육진흥협회가 창립되게 됐고 1년에 그 밑에 이제 가에서 그런 배경이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생물학적 사고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최 교사와 지금 교수님이 통화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최 교사가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최 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학교 체육 발달 과정에서 체육의 사회 문화적 기능에 대한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특히 영국 학교 체육의 목적은 시사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애틀레티시즘이 지향한 목적 중 도덕적인 관점에서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요? 도덕적인 관점에서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이렇게 물었네요. 또한 영국 스포츠의 확산 배경에 대해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슬레티시즘은 종교적, 정치적 목적 이외에 도덕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교육자들은 스포츠를 인격 훈련의 지렛대로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날 스포츠가 세계화된 배경에는 영국의 애틀레티시즘의 영향이 큽니다. 애틀레티시즘의 등장으로 학교 체육에 스포츠가 도입되어 학생들이 건강과 신체 육성에 기여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스포츠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 거고요. 미국은 체육, 신체 단련의 체육이 먼저 발달하게 되는 거죠. 애슬레티시즘은 이제 1830년대부터 한 1850년대 정도까지 이제 퍼블릭 스쿨에서 일기 시작 운동 경기 애호주의 사조를 이제 애틀레티시즘이라고 합니다. 뭐 스포츠 운동 이제 확산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거였고요. 이러한 어떤 애틀레티시즘, 스포츠 교육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이제 앞글자 따서 많이 외웠었잖아요. 강신제라고 외웠어요. 종교적 이유에서는 강건한 기독교인의 육성이 되는 거고요. 도덕적인 이유에서는 신사도의 함양, 정치적인 이유에서는 제국에 대한 충성심과 리더십의 함양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제국주의와 또 연관이 돼요. 영국의 제국주의와 그 차후에 문제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국주의란 이 용어, 그 제국주의란 개념도 있던 체육과 그다음에 스포츠의 발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하나의 사상적 배경이 되거든요. 여기 제가 제국에 대한 충성심과 리더십 한 명이 나와서 좀 곁다리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지금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도덕적인 것은 신사도의 함양인데 이 당시에 채점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건 도덕적인 목적의 애틀레티시즘이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인 목적이 있고 종교적으로서는 강건한 기독교인을 육성하는 것, 정치적 인 목적은 제국에 대한 충성심과 리더십의 함양, 도덕적인 목적은 신사도의 함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줄 친 A부터 C를 과거부터 현재 순으로 배열하여 쓸 거라고 했는데 교과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체육과 스포츠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미국의 체육과 스포츠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시기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A가 미국 체육진흥협회를 창립해 체육의 발달과 전문화를 꾀했다. 이게 한 1885년에서 1900년 그 전후가 되는 거고요. 이 영국의 그 애틀레티시즘, 퍼블릭 스트레스 애틀레티시즘은 1830년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C가 진보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체육 개념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한 1930년대 정도 되고요. 17년에서 한 1930년대 되고 이후에 1950년대 오면서 움직임 교육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930년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진보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체육의 개념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개념이 새로운 개념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걸 쓰라고 나온 거예요. 디귿에서 새로운 개념의 변화를 과거의 개념과 비교해서 서술할 것. 신체의 교육에서 더구나 이 힌트가 되는 거예요. 진보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힌트가 되는 겁니다. 신체의 교육에서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신체의 교육은 신체 그 자체의 단련을 의미하는 거고요. 신체를 통한 교육은 신체 활동을 매개로 해갖고 인지, 심동, 정의적 모든 영역에서의 발달을 꾀하려고 했던 거고 그것이 근대 현대 체육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 거고 이것은 현재까지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공부하고 계시는 2022 개적 교육과정도 이 신체를 통한 교육에 그런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2022 개적 교육과정을 지금 정확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제가 현재 기억에 나는 것은 뭐 신체 활동은 위안학습, 관한학습, 통한학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심동, 인지, 정의적 영역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발달을 체육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것이고 비록 이것이 지금에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계속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계속 물어볼 수 있고요.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시험에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6학년도 A형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가에 해당하는 단계를 프로차스카와 디클레멘테가 제시한 변화 단계. 이 문제 변화 이론을 근거해 쓸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금 변화 단계 이론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리즈에서 벌써 3번, 4번 다뤘던 것 같아요. 일단 이 변화 단계 이론의 그 단계를 알고 있어야 되죠. 무관심, 관심, 준비, 실천, 유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항상 말했죠. 어떤 부분이 계속 시험에 나오냐면 관심과 준비가 시험에 계속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심과 준비가. 왜냐하면 관심과 준비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구분하기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혜택과 손실을 비교하면 이 비교하는 게 있잖아요. 혜택과 손실을 비교해 봤을 때 준비 단계는
아주 조금이라도 손실보다는 혜택이 조금 더 많은 단계예요. 그게 준비 단계입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지금 나가 어디에 지금 문제하고 이게 잠시만요. 방과 플러깅 활동. 여기 제가 여기 지금 요게 있어갖고 정확히 보이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자, 가에 해당하는 단계 여기 좀 가려져 있어서 가를 못 찾았습니다. 한 달여 동안 준비를 하다 보니 직접 참가해볼 마음이 생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직 확실히 서질 않아서 참여를 미루고 있음. 학교 업무가 많아서 시간도 부담됨. 이거 어때요? 혜택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것 같아요? 손실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손실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실을 더 많이 인식하는 거는 무슨 단계일까요? 관심과 준비를 비교해봤을 때. 그렇죠. 관심 단계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준비 단계는 여튼 혜택을 조금 더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에서 괄호 안의 기억과 니을에 해당하는 정서 용어를 순서대로 쓰고 나의 변인들을 이용하여 B를 밑줄진 A와 비교하여 서술할 것.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문제에 나왔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긴 하셔야겠지만 운동 전후에 우리의 정서와 각성 상태가 어떻게 변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과거에 시험에 물었던 것이 어떤 게 있었죠? 그 커의 전환 이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아주 매우 유사하고 연관되는 이론입니다. 자, 지금 이 X축은 유인가 차원이라고 해서 육회와 불쾌로 나눠지는 거죠. 육회와 불쾌. 이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육회,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불쾌.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각성 정도여서 저활성, 고활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고 지금 변인이 이렇게 4개가 있으니까 분면으로 치면은 유쾌하면서 고활성이 있고 유쾌하면서 저활성, 불쾌하면서 고활성, 불쾌하면서 저활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정서 상태가 어떤 건지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유쾌하면서 고활성은 어떤 거죠? 그렇죠. 흥분, 뭐 예를 들면 에너지, 집중, 흥미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불쾌하면서 고활성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불안이죠, 이게 불안이 되는 거고요. 불쾌하면서 저활성은 어떤 거죠? 지루함이 되는 거고요. 유쾌하면서 저활성은 이완이 되는 겁니다. 일단 요거를 알고 계시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억과 니은은 불쾌와 유쾌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A와 B가 문제가 볼게요. 변인들을 이용하여 운동 전후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튼 운동 전에는 운동 후에 비해서 어떻죠? 이쪽이 육회니까 운동 후에 비해서 운동 전은 조금 더 불쾌하고 고활성이 높고 그 다음에 운동 후에는 유쾌하고 저활성 차원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은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항상 이렇게 X축과 Y축의 기준을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꼭 알고 계시기 바래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자기 효능감의 원천을 반드라이 이론에 근거하여 쓸 것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문제는 반드라이 자기 효능감 이론에서 이 문제는 정말 제 거짓말 조금 과장을 조금 해갖고 한 20번은 나온 것 같아요. 제 지금 시리즈에서도 한 대여섯 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이 자기 효능감의 원천은 이제 4가지가 있잖아요. 성공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신체 정서적 각성. 그래서 제가 1년의 시리즈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성공 경험은 학생으로 하여금 이제 작은 목표에 작은 도전점까지 계속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게 하면 자기 효능감이 오르는 거고, 대리 경험은 말 그대로 이제 다른 학생이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나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어느 정도 설득을 칭찬을 의미합니다. 신체 정서적 각성은 어떤 운동 수행을 할 때 완전히 루즈하게 풀어져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런 긴장 상태가 있는 것이 조금 더 자기 효능감이 좋은 거고, 이렇게 약간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을 학생으로 하여금 자꾸 아주 정상적인 상황이고 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학생에게 인식시켜 준다면 그런 학생의 상태가 신체 정서적 각성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보게 되면 유사한 플로깅 운동 모범 사례 알아보고 공유하기. 이거 뭘까요? 이거 대리 경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유사한 플로깅 운동 모범 사례 알아보고 공유하고.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모범 사례를 알아보고 공유하니까 대리 경험이 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저도 최선을 다하니까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제 누차 강조하지만
시간이 된다면 틈틈이 전공 서적을 읽어보시고 좀 기출 문제 푸실 때도 이것이 전공 서적에서 어느 위치에 차지하는지 조금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나가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자기가 필요하다면 굉장히 A4 용지 정말 몇 장으로도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그냥 자꾸 반복적으로 읽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맞히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해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 유래 정보체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